태극기 들고 잠실 참정권 집회 나간 장동혁. 자,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승부수. 지금 지방선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다. 이 지역이 지금 얼마까지 늘어날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인천에 유종복 시장이 출마했던 인천이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출마한 충북에서 개표 과정에서 이 상대 후보와 한 선거구에서 투표소에서 계함을 하니까는 그 똑같은 수치의 득표율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확률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막 쏟아지고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제가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 관계로 이 부정선거론이 다시 또 부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부정선거 이야기와 결국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일부에서는 부정선거의 물증이 잡혔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연결될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잘 믿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붕괴하는 일이 지금 터진 거죠. 부정선거론을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까지 붕괴를 하는. 자, 뭐냐? 투표용지가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가 전국 50개 투표소, 원래 어제 그제 그 말이 나왔었죠. 전국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해서 추가로 배부한 투표소가 67개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투표용지를 부족해서 추가로 받아서 사용한 투표소가 50군데, 그 중에서 50군데 중에서 또 22군데는 투표가 잠시 중단됐었다. 용지가 빨리 안 왔어. 자, 그렇게 지금 그저께까지 선관위에서 나왔는데, 이게 점점 더 확산될 조짐도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된 것도 있다는 거죠.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단 이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수가 부족했던 게 총 4,726장이었다. 4,726장이 부족을 했었다는 겁니다. 50개 투표소에서. 굉장히 많은 투표수죠. 그래서 이제 차질이 22군데에서 빚어진 건데, 이 중에서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란 것이 17곳인데 전부 서울에 있다. 서울에는 투표소에서 100장 이상 모자란 곳이 17군데나 됐다. 자, 이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한 67개 투표소의 사전투표율, 본투표율, 당초 배정한 투표용지 수, 추가 배부한 투표용지 수가 이렇게 다 이제 그 내용에 담겨 있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선관위로부터 국민의힘이 제출받은 자료에 있는데, 이 중 50곳은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고, 17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추가 물량을 배부를 했고, 22개, 22개는 제때 투표용지가 안 와서 중단이 됐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것은 서울 송파구 잠실 사동 7투표소. 본 투표일에 1836명이 이 투표에서 투표를 했는데, 당초 이곳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다. 1836명이 투표하러 갔는데 1,400장만 거기 남아있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전체 보니까는 이 본 투표에서 50% 정도, 전체 선거 인수의, 그러니까 유권자수의 50% 정도만 비치를 했다. 그럼 사전투표에서 25%를 25% 정도가 했다고 치면은,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가 따로 출력이 되니까, 그러면은 준비한 용지가 50%면 이제 합해서 75%가 최고치였다는 겁니다. 아니, 맨날 와서 국민들에게 투표하라 막 캠페인하면서 100%를 딱 갖춰놔야 될 텐데, 여유분까지 갖춰놔도 시원찮은데 75%만 딱 갖춰놨다는 거죠. 이게 선관위가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서울 송파구 잠실 사동 실투표소에서 이 1,400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1,836명이 투표하러 왔다. 436장, 6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유권자 4명 중 1명 여기서는 당초 이렇게 배분해놨던 투표용지가 아니고 추가로 그 차량으로 막 가지고 온 투표용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송파구 이 국회의원이 배현진이죠. 배현진 일본, 제가 그 금요일 라이브 할 때 일본 갔다는 SNS 글이 막 올라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일본 간 걸로 지금 매일신문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뭐 배현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잠실 참정권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배현진. 그날 이 한동훈 동원한다고 가서 병풍 쫙 쏘고 친한계들 그 사이에 배현진이 병풍까지 쏘고 갑자기 일본으로 가버렸는데 뭐 귀국을 했는지 뭔지 소식도 없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기저기 줄만 서서 다음에 공천 하나 받으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겠다는 거죠. 뭐 배현진은 그전에도 처음에는 뭐 홍준표 쪽에 줄 섰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당선인 대변인도 하고 거기에 줄 섰다가 지금 이제 친한계에 줄 서가지고 있는 뭐 그거는 뭐 그렇고 어쨌든 본인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얼굴도 안 비치지 않고 그 전에 뭐 이거를 뭐 소요 이렇게 뭐 소요 사태 뭐 비슷하게 또 이야기를 해서 이거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거기 모여 있는 잠실 그 참정권 집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모욕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또 고발도 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네, 뭐 조금 말이 조금 빗나갔지만은 옆으로 샜지만은 자 그런데 이게 전국 그 투표지 부족한 곳이 시원곳이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추후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또 국회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참 지금 그 국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은 50곳 이것은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후속 확인되는 데에 따라서 현황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다. 50곳이 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우려로 그때 67곳을 투표 용지를 송부를 했고 그중에서 50곳이 사용을 했고 사용 중에 22곳이 중단이 됐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지금까지 5일까지 파악한 게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것 외에 무슨 투표 수가 후보들 둘이 똑같아 이런 그 논란들도 지금 인천, 충북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러니 지금 잠실에서 물론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던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경찰이 가져와서 그것을 개표소로 가져갔죠.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개표소로 가져가서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모여가서 그 투표제를 일단 지키자. 투표 그 내용을 좀 지키자. 그래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바로 잠실 참정권 집회죠. 이 국민 기본권을 수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말에 5일부터 시작됐는데 금요일부터 시작됐는데 6일날 토요일 저녁에 무려 36,000 그리고 그 어제 일요일 저녁에 38,7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오늘 또 직장하고 학교 간다고 조금 좀 줄어들었다가 아마 저녁 되면 또 지금 모여들고 있을 텐데 경찰 추산에 36,000, 38,000이면은 이게 엄청난 거죠. 한 1, 20만 정도는 최소한 된다고 봐야 됩니다. 경찰은 항상 이렇게 좀 전체보다 어떻게 경찰 추산은 좀 적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가자들 중에서 10명 중 7명 정도는 2030 세대다. 그 2030 세대가 지금 이념이나 정쟁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떠나서 중대한 참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호도 재투표 구호가 지금 계속 넘쳐나고 있고 물론 여기서 완전히 정치색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그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하고 이제 같은 입장이기도 하죠. 특히 장동혁 대표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오늘 그 장소에 갔는데, 일단 2030 그거는 잠시 말씀드리고, 2030이 이 투표 용지 사태에 왜 분노를 하는지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수능을 보는데 시험지가 없는 격이다. 이거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 그리고 이게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을 했다. 참정권을,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막 있고, 그리고 뭐 10시까지 막 투표를 하느라고 사전, 그러니까 이 출구조사가 나온 다음에 투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정권이 완전히 훼손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권 들어서 참정권이 훼손이 되면은 나중에 국민 기본권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 굉장히 위기의식에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지금 잠실로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이렇게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국가 기능이 역할을 못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재명 정권 전체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집값, 뭐 사다리로 막 걷어차버린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 본인은 뭐 그 부동산 정책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자아자찬을 막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분노를 하는 그 메아리, 그 함성이 같이 오늘 모여들고 있다. 또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죠. 취업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 그리고 또 상대적 박탈감, 가령 2030 중에서도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안에서도 그 반도체 부분, 비반도체 부분, 그리고 이거 메모리, 비메모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또 주식 시장도 막 널뛰기를 하는데, 어떤 종목은 막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늘 또 확 떨어졌습니다. 오늘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널뛰기를 하고, 이게 마치 주식 시장이 어떤 투자가 아니라 투기처럼 돼버리고, 취직은 안 되고, 집가서 막 뛰고, 전세 갈 데 없고, 이런 그 젊은이들의 함성이 다 같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2030 세대가 한 목소리로 불공정을 고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년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하락세, 집값 상승, 이런 것도 글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위가 좀 장기화할 수 있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격 행동을 지금 자체적으로 막 자제를 시키고 있죠. 정치적 구호도 자제시키고 가격 행동도 그 참가자들이, 젊은이들이 자제를 시키고 해서 경찰이 그것을 가서 해산할 명분이 없습니다. 해산을 강제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지를 표현을 하는 것이 장기화될 수 있다. 201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그런 시위처럼 이번 시위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위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집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런데 장동혁 그 대표가 이 현장에 갔습니다. 바로 어제 38,000명 정도가 모인 그 현장에 장동혁 대표가 갔는데,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나 홀로 저기에 참석을 했는데, 검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장동혁 대표입니다. 저 재선거 지금 다른데 좌파들이 이렇게 막 집회를 하는데 가면은 뭐 태극기, 그리고 이렇게 뭐 구호 같은 게 아주 정형화돼서 착착 인쇄가 돼서 나와 있죠. 그만큼 치밀하게 다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집회에서는 태극기도 지금 손으로 한쪽에서 막 그리고 재선거 이렇게 써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엉성하지만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저기 갔습니다. 저 장면은 그 펜앤마이크, 저도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 TV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가운데 저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이 태극기가 그려진 아래 재선거라고 적힌 도화지입니다. 도화지를 들고 있는데
같이 이제 참여한 사람들하고 같이 구호도 외치고 애국가도 부르고 태극기를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사람들 틈에 앉아서 일행들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본인도 페이스북에 현장에 가셨다, 이거 사실을 알렸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이미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다.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다. 정치적인 색깔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 나도 이곳에서는 한 명의 시민일 뿐이다. 그리고 직접거린 태극기, 재선거라고 손으로 쓴 도화지를 들고 구호를 외친다. 연단도 없다. 당연히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들과 끝도 없이 밀려드는 청년들, 시대가 아니라 시민이다. 소요가 아니라, 배현진이 소요라고 이야기했죠. 소요가 아니라 질서정연한 시민저항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SNS를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는 재선거가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이야기도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딱 끊습니다. 특검 이야기는 안 합니다. 민주당에서. 일부 이제 나왔다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국정조사라면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는 지난번에 무슨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봐도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 뻔히 이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자기들끼리 이거 봐, 공소취소 해야 되잖아, 사건 조작됐잖아 이러면서 공소취소 특검 만들고 이랬죠. 그런 식으로 다수당이니까 그렇게 국정조사를 몰고 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고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수사권 있는 특검. 근데 특검도 국민특검이라는 표현을 또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색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서 이거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는 특검은 국정조사보다 우선이지만은 그것보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재선거를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왜 툭하면 특검 하면서 하고 싶은 특검을 다 했던 민주당, 내란모래 특검도 하고 다 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왜 특검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거부할 명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토요일날 한번 설명을 드렸죠. 만약에 이재명이 지금 막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물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소취소 특검을 하고 싶죠. 선거 끝나면 한다고 했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을 하고 싶은데, 그 자체도 이제 물 건너갑니다.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데, 이재명은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선관위와 관련한 선관위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해서 특검을 하게 되면은 두 개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란몰이 특검 이런 거야 자기들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같이 막 띄웠지만은 세 개 같이 띄웠지만은 이거는 이 특검이 완전히 다른 특검이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10월 달 되면은 다 이제 해체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파견 나올 인력도 없고 하나 하기도 벅찹니다. 이재명의 공소취소 특검. 여기에 무슨 370명인가요? 막 인력 들여서 380억 원 들여서 200일 동안 해서 이재명 죄 없애려고 하는 그 특검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특검보다 이게 먼저 이제 빨리 하려면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선관위 관련. 선관위 특검이 먼저 떠버리면은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은 떨 수가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고, 민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선관위, 이 부정선거 의혹도 있고, 이 선관위를 파헤치는데, 그 특검을 하는데, 이재명 공소취소하는 특검을 그렇게 대규모로 띄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특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특검하면 자기 공소취소 특검을 못 밀어붙이니까. 두 개의 특검을 양대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이게 참 이재명 속이 다 보이는 것이, 이재명은 국정조사도 이야기 안 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발족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게 뭡니까? 검경합수원. 검찰이 이제 곧 10월달 되면 사라질 검찰. 경찰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찰. 거기서 면죄부를 줘버리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특검이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압수수색 다 해서 오히려 뭐 증거를 막 없애버릴 수도 있죠. 바로 전재수 부산시장 그 당선된 전재수 면죄부 주려고 뭐 통일교 비리 합수본 만들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 합수본부장이 김태훈 그 좌파 검사장 김태훈이 해가지고 전재수 다 무마시켜버렸죠. 그래서 뭐 공소시효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냥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합수본에서. 이것도 이재명이 만든 합수본입니다. 이것도 이재명이 합수본 만들어서 무마시켜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에 지금 충분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여전히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는 쪽, 하고, 뭐 조경태, 뭐 이런 쪽도 계속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사퇴하라. 죄송합니다. 장동혁 사퇴하라. 뭐 한동훈 복당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 내일, 모레 있습니다. 모레.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국민의힘, 거기에 출마한 김도읍이 이제 그 경선에서 친한계 의원들하고 비당권파 의원들 어떻게 교합을 해보겠다고 지금 계속 장동혁 책임론을 묻고, 한동훈을 복당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또 방송에 나와서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장동혁 사퇴하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사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나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상 사퇴 여부를 거부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악수권 속에 그나마 선전을 했기 때문에 선전을 했다고 평가도 많이 나오는데 왜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반문이죠. 자, 실제로 처음에 4월달 이때보다는 지금 이번에 얻은 성적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그리고 또 친한계에 줄을 서는 듯한 원내대표 출마자나 이런 사람들은 무턱대고 참패했다고 이야기를 막 하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안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뭐 잘된 거니 못된 거니 막 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무조건 이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16개 자치단체장 중에서 4개밖에 못했다. 14개 국회의원 중에서 4개밖에 못했다. 그러면 진 거 아니냐, 참패 아니냐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악조건 속에서 선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고맙게도 저에게 오늘 연락이 오셔서 본인이 과거 선거 때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셨다고 합니다. 정치에 굉장히 밝으시고 관심도 많으신 분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기도 용인 수지에 거주하시는 책임당원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박혜룡 시청자께서 과거 성적,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이 받은 성적하고 비교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본인이 직접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분석을 한 자료를 보내와 주셔서 제가 거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자료인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최근 실시한 선거 결과 분석을 이렇게 쭉 한 겁니다. 저 빨간불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지금 이번에 선거가 치러진 거하고 그 앞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던 그때 그 다음에 2022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던 그때 거하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한 표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때 치러진 그때 보면은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14대 2
그때 무소속 원희룡 한번 됐고, 제주도에서 14대 2고, 이번에는 12대 4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선거는 이렇고, 국회의원 선거는 보궐선거도 원래 14개 중에서 13개가 민주당 건데, 그 중에서 3개를 더 가져왔죠.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지금 좀 별다른 분석을 안 하는데, 기초단체장이 2018년 국민의힘 참패할 때는 민주당 151대 국민의힘 53, 그러니까 민주당이 67%, 국민의힘이 23%만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민주당이 119, 국민의힘이 95, 그러니까 민주당이 52%, 국민의힘이 42%. 자, 이렇게 뭐 선전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고, 정당 득표율, 제일 밑에 정당 득표율도 문재인 때는 51.42 민주당, 국민의힘 27.79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47.06, 국민의힘 41.63. 큰 차이가, 지금 정당 득표율도 차이가 안 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도 저에게 이제 박혜룡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시고, 박혜룡 시청자분은 이 내용들을 또 언론사에서 계속 국민의힘 참패 뭐 이렇게 써서 장동혁 대표 물러가라고 하는 써놓은 기자들에게도 일일이 지금 다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2018년하고 비교해서도 이게 어떻게 그렇게 참패냐. 자,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 대한 사퇴 여부를 일축을 하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한번 보라. 그 발언을 한 것과 연결시키면은 충분히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예. 10일에 모레 원내대표 경선 치러지는데, 거기서 김도업, 성일종 이 두 사람은 장동혁 사퇴, 한동훈 복당 이런 쪽으로 또 구호를 외치고 있고, 정점식 의원은 장동혁 사퇴 문제는 의원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이야기하자는 거고, 한동훈 복당은 먼저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그래서 정점식 의원이 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면서 일단은 장동혁 대표 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